최근 한국의 전통시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이미 한국행을 예약해둔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 전통시장의 솔직한 모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예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겠다며 같은 한국인들에게도 저렇게 심한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얼마나 심할까? 기분 좋게 놀러가서 안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올 바엔 아예 놀러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여행객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선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코리아 투어 가이드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일부만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워싱턴에 있는 재래시장도 비슷한 곳이 몇 군데 있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 전통시장은 꼭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 미리 조사만 하고 간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시장 방문을 놓고 외국인 여행객들이 다투고 있는 와중 한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한 스티브가 한국 전통시장의 솔직한 후기라는 글과 사진을 통해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일리 있는 스티브가 전한 서울 전통시장의 솔직한 후기 글은 미국 전역에 퍼지며 한국 전통시장의 솔직한 모습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티브의 글은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며 코리아 투어 가이드 사이트 내에선 한국을 방문하기 전 필수로 읽어야 하는 글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스티브의 글 내용 번역본과 사진입니다. 아내가 한국 이야기를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으로 한국으로 일하러 갔던 아내가 돌아온 시점이었죠. 아내는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꼭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이 왜 살기 좋은 나라인지 매일같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아내가 강조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한국은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다.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많아 아이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고 출산이나 육아는 요즘 한국이 대세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전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죠. 저도 10살 때부터 15살까지 5년간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좋지 못한 기억이었습니다. 생김새와 말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당한 적도 많고 따돌림을 당해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보단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었죠.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해도 아내는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에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달간 살아보며 직접 한국 문화를 겪어보기로 한 거죠. 이때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 비판적 사고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숙제를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놀랍도록 발전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고 나면 한국의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는 곳도 체험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숙제를 내주는 게 마치 제가 학생이 된 것 같았지만 알겠다고 한 뒤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랍도록 발전해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로 알고 있어 아직 발전이 더딜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쪽팔릴 정도였죠. 그렇게 보름간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즐기고 난 뒤 이제는 한국의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서울의 오래된 모습이었고 그래서 방문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그 지역 특산물이나 분위기를 알고 싶다면 어느 지역이나 지역민들이 모이는 전통시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장시장은 전통시장이 생필품을 사고 파는 본래의 역할에 더해 다양한 문화행사나 체험거리가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먹자골목이 유명한 광장시장은 한때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한국여행 명소로 떠오르면서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로 엄청난 혼잡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장시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는데 기념품이나 옷 등을 파는 골목은 한산한 반면 녹두전과 육회, 비빔밥 노점이 길게 늘어선 먹자골목은 사람과 상인들로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셀카봉을 든 여행객들, 사람 많은 곳에서 위협적인 꼬치를 든 사람들, 막무가내로 인파를 해치고 지나가는 수레꾼, 오토바이 배달부 등으로 시장 내에서의 이동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 광경을 보자마자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건물들이 있던 서울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좁은 곳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러나 곧 팔뚝만한 순대나 족발, 내장볶음, 호박죽, 녹두전집을 보자 다양하고 새로운 신기한 먹을거리를 볼 수 있었는데 분명 먹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볼거리에 즐거웠습니다.
특히 직접 맷돌로 콩을 갈아서 만든 녹두전이 궁금해 길거리에 자리를 잡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편하게 앉을 수도 없었지만 좁은 노점에 앉아 먹는 조건으로 2명당 무조건 1개 이상의 녹두전을 시켜야 한다는 주인의 배짱이 좀 놀라웠습니다. 확실한 건 음식은 맛있지만 똑같은 음식을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있다면 굳이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통시장은 외국인에게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건 확실했습니다. 바로 덤문화였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에서는 덤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외국인에게는 덤과 정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둘러보며 경험하는 한국 정서는 생소하고도 재미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메뉴를 파는 가게 앞에서는 음식을 한 입만 먹어볼 수 있는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눈앞에서 조리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새로웠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옷이나 상품들도 상점들이 한 곳에 집중돼 있어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또한 시장 중간에 카페 겸 안내센터를 만들어 관광객과 시장 관계자의 소통을 갖는 장을 마련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불편사항 접수나 시장 위치 안내, 지친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꽤 있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전통시장은 아직 외국인을 맞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서울 전통시장에서도 영어 안내팻말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숫자 정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특히 일부 시장 상인은 관광객을 오직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대하면서 많이 사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말라는 식인 곳도 있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모두 잘 알려진 광장시장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도보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짐을 나르는 통로와 관광객의 이동 통로가 구분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도 종종 보였습니다. 방금 말해드렸듯이 녹두전을 먹기 위해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2명이 1개는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 종이컵에 받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편안한 관광에 꼭 필요한 화장실, 출입구의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점이나 시장 음식의 위생 문제 역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통시장을 서울의 관광 명소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내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외국인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입니다. 전통시장이 일반 슈퍼마켓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불편하고 청결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저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눈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저도 3년 전 부모님을 데리고 한국 전통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길거리 위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시장 바닥 곳곳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양념된 음식의 재료나 신선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엄청 비싼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한국에 산 지 1달 정도 됐습니다. 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나 이태원, 명동보다는 전통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전통시장은 한국인들의 삶을 느낄 수 있고 홍대나 이태원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투어는 매번 정말 재미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서울의 관광명소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내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목적으로 쇼핑보다는 먹거리나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데 관광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노점 상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자주 가지는 못해요. 교통시설이 좋은 편이어서 지하철을 타고 한 번에 서울을 갈 수 있지만 주말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1시간가량을 서서 와야 하다 보니 서울에 오는 것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상 시장에 도착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1년 넘게 생활해 오면서 독특한 음식을 많이 먹어봤어요. 특히 전통시장에는 새로운 음식들이 훨씬 많죠. 특히 게무침은 정말 신기하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고려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음식과 미식 탐방으로 1위인 쇼핑의 뒤를 이을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시장 상황을 솔직하게 전해준 스티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